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느라고 계속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 쐈었습니다. 2월 27일 날 쐈죠. 그런데 그 북한이 쏜 미사일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죠. 우크라이나 사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북한이 다시 ICBM 도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러시아를 도와주는 그런 성동격서의 입장인지, 아니면은 이참에 2월 27일 쏴보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때 계속 미사일 쏴서 그들의 장거리 ICBM 기술을 축적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건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특별 속보 편성을 했고요. 계속 우리 한반도 안보 문제에도 신경 쓰는 신의균의 국방TV가 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북한이 2월 27일 미사일 도발했죠. 그때 600km 고도로 올라갔고 300km를 날아가서 추락을 했는데, 이걸 이제 그 다음날 조선중앙TV에서 이건 정찰위성 개발의 한 단계였다, 이렇게 밝혔죠. 정찰위성. 북한이 과연 정찰위성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운용하는 국가는 이 정찰위성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순항미사일의 공격적 밀도를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사적 강화 조치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이 3월 1일 날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렇게 F-15 한 개의 대대 전체를 끄집어내 와서 뒤에 공중급유기 그리고 조기경보기 세워놓고 하나의 패키지를 딱 보여주면서 이 엘리펀트 워크, 즉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나 기지에는 F-15만 배치가 돼 있죠. F-15는 지금이야 F-20이나 F-35에 밀려서 제공력 등의 제공전투 이 분야에서는 조금 밀리는 감은 있긴 하지만 세대가 이제 4세대니까. 그러나 F-15는 어쨌든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강력한 제공전투기이고, 이 제공전투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엘리펀트 워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오키나와에 있으니까 대만 문제인가? 아니죠. 지금 중국이 대만 관련해서 지금 특별한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럼 왜 하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엘리펀트 워크를 실시한 이 3월 1일 날 일본 방위성은 항자대는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공격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파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항공자위대가 북한이 미사일 쏴서 이게 일본 혼슈 또는 일본의 영토로 날아오면 이제 그게 공격인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파괴시키겠다, 즉 요격해버리겠다, 더 나아가면 이 발사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발표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런데 미국은 이 시기에 계속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RC-135 같은 정찰기 그리고 EP-3 같은 이 정찰기를 계속 이 전방지역에 보내서 북한을 감시를 하는 것을 더 증원해서 해오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이런 게 포착이 됐습니다. 탄도탄 추적기 RC-135S 코브라볼, 이 탄도탄 추적기가 오키나와 가데나로부터 날아와서 이렇게 동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선회를 해서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이 ADS-B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요. 지금 불과 몇 시간 전 들어왔으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계속 동해를 선회 비행해서 상당 시간, 최소 6시간 이상을 아마 동해에서 작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패턴으로 선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RC-135의 오른쪽 동체에 이 탐지 레이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 그 말은 북한이 비교적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일본 열도를 넘어가게 되면 과거 화성 15를 쏘았던지 한 그런 것들처럼 이제 ICBM 테스트가 될 수 있는데, 이 ICBM을 쏘았고 그 ICBM이 확인이 된다면 미국은 레드라인 넘어서 이거 봐주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바로 그 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이 정말 오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려서 전쟁은 정말 불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부를 수 있는 ICBM을 쏜다면 이건 사실 이 한반도 입장의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 코브라볼이 오늘만 이러고 있냐? 아닙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3월 2일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동해를 계속 선회하면서 이런 식으로 감시 정찰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북한이 쏠 것 같은데 정확한 타이밍은 못 잡겠다. 그런데 쏘는 거는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월 3일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3월 2일에도 들어와서 코브라볼이 딱 누가 봐도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는 그것을 보겠다. 궤적을 계속 추적하겠다라는 비행궤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럼 이게 이날만 있었냐? 3월 1일 가데나 기지에서 F-15를 대거 동원해서 엘리펀트 워크를 했던 그 시점부터 왔어요. 그래서 3월 1일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 일본의 규슈를 통과하는 이 시점에서 ADS-B를 껐는데 누가 봐도 동해로 들어와서 작전을 계속했겠죠. 그래서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일 연속으로 물론 오늘 안 쏘면 내일도 코브라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감청 정찰기가 아니고 탄도탄을 쏘면 탄도탄의 궤적을 추적하는 이 코브라볼이 들어와서 대기를 한다. 이거 대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RC-135W 리벳 조인트가 들어왔다. 이러면 감청하러 왔구나. 북한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통신이나 전파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면 분석을 하면 이제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 평시 정찰을 하러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이 코브라볼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 궤적을 추적하는 거거든요. 미사일 방어, 즉 MD에 필요한 자산이 지금 3일 연속으로 대기하고 있다. 이건 북한이 뭔가 미사일 도발을 할 직전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코브라볼 뿐만이냐? 아닙니다. 하워드 로렌젠, 바로 이 탄도탄 궤적 추적하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탑재된 대형 군함이죠. 이게 2월 22일 이런 식으로 동해로 들어가서 이때부터 이제 ADS-B를 껐는데요. 이 하워드 로렌젠이 2월 22일 날 동해로 들어갔다고 한 것은 지금도 거기 있다란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탄도탄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탑재가 되어 있는 이 하워드 로렌젠이 동해로 들어갔고 그리고 3월 1일 날 미국은 무력 시위를 엘리펀트 워크를 통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일본 항공자위대는 느닷없이 2월 27일 날 북한이 미사일 쏘았는데 2월 28일 날 반응을 하지 않고 3월 1일 날 반응을 하면서 북한이 일본 쪽으로 따라오면 그게 공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파괴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멘트를 하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이 코브라볼이 지금 계속 며칠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심각한 오판 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는 거 북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제 무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접한가. 그 러시아제 무기를 수십 년 전에 가지고 와서 쓰고 있고 또 그 러시아제 무기를 뺏겨서 쓴 중국제 그 중국제 무기를 뺏겨서 만든 북한제 무기가 얼마나 허접할 것이라는 것은 이 재래식 분야에서 말입니다. 이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미국의 제벌린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제벌린 대전차 미사일보다 더 강하다는 우리 한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얼마나 더 강할 것인지 북한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핵무기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쓸 수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겠지만 만약에 핵무기를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면 북한은 지금 심각한 오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적인 이 철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무능력하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미국 국내에서도 무능력하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죠. 동맹이 돌아왔다.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했던 바이든 정부가 미국이 돌아온 모습을 보여줄 뭔가 아주 매력적인 스파링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일
일 수도 있습니다. 왜?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이 링으로 올라가서 나를 스파링 파트너로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정말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불감청 고소원, 정말 앓던 이를 빼주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북한 냉철하게 이성 찾기 바랍니다. 이런다고 푸틴이 얼마나 고마워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북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때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 알려드렸고요. 계속 우크라이나 상황 다시 또 오후에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신의균의 국방TV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